그때는 그때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때의 시대. 그럼 지금은 또 지금 시대에 맞는 게 있을 거예요 또. 근데 그거를 찾아보자는 거죠. 그 내 생활 속에서 혹은 지금 누가 뭘 하고 있는지 이걸 좀 찾아보자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질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성향이에요, 성향. 맞아.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올해 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섹터. 네. 네. 일단 우리가 그 섹터의 대장주들만 보면 되잖아요. 그럼요. 대장주만 보면 되고요. 대장은 어제도 있었더라고요. 그죠? 어제 AI 쪽 애들 많이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아까 이제 금리 인하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일단 제가 좀 어떻게 논리를 펼치는지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게 만약에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주식을 산다면 뭘 사야 되겠습니까? 성장주 사야죠. 당연하지. 그리고 저희가 금리 인하가 시작한 지가 딱 3년 됐어요. 3년 지금. 그래서 3년 전 12월 달에 가장 강력했던 주식이 뭡니까?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위메이드. 그죠? 금리 인상 전 마지막 사이클에서 마지막에 오른 종목이 위메이드입니다. 메타버스 때문에, P2E 때문에. 그죠? 기억나시죠? 요즘 코인이 아니고 P2E라 그래서 그때 코인 얘기 안 하면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죠? 게임에서 흑철을 파가지고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거를 코인으로 바꿔서 돈을 환전할 수 있는 그런 천문학적인 아이디어가 있었던 위메이드. 지금 얼마예요? 지금 5, 6만 원 하죠. 지금 6, 7만 원. 그때 3만 원까지 갔었죠. 저점 되면 4분의 1 턱 나 있고요. 지금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 전에 금리 인하가 되어 있고 제로금리 시대에 가장 좋은 주식은 바이오랑 게임이었어요. 맞죠? 그런데 지금 바이오랑 게임을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바이오 많이 박살났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주 뭐 박살이 아니고 작살났는데 완전히. 그죠? 어제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끝난 지가 일주일이 됐어요. 대표님. 일주일 지났으니까는 일주일 안에 일반적으로 에러가 터집니다. 에러가 뭐죠? 라이센싱 아웃, 계약이요. 여태까지 터져 왔었어요. 근데 한 군데도 안 터진 거예요 지금. 레고 캔바이오, 종근당 어디 다 갔는데 안 터지니까는 어라 보니까 반도체가 좋아요. 그죠? 스위칭이 일어난 거죠 어제. 금요일 날 기관에서는 바이오를 던지고 반도체를 싹 바꿔놨습니다. 마침 보니까 다음 주 25일 날 하이닉스 실적 발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어젯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AMD 급등 나오고 엔비디아 4%고 난리 났더라고요 지금. 그럼 또 반도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 바이오를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바이오가 나쁘고 바이오가 원래 좋고 반도체가 나쁘고 좋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때마다 논리가 있어요. 근데 박 차장 너는 바이오 좋아하니? 저 바이오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바이오 한번 잘못 물리면은 제가 고객들 집으로 가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렇잖아요. 바이오랑 사랑에 빠지면은 진짜 바이바이예요 진짜로. 장난 아니에요. 제 주위에도 많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맞죠? 게임이요. 예전에 NC소프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안 좋은데 한 7, 8년 전쯤에 NC소프트 기억을 해보시면 주가가 한참 길 때가 있었는데 왜 기었는지 아마 아실 건데 말씀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그때 모바일 출시가 늦어져서 딴 데는 다 모바일로 하고 있는데 NC가 자존심 때문에 모바일 출시를 늦췄어요. 1년 정도. 그래서 1년 동안 박살이 났어요. 주가가. 이 두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금리 인하 시기에는 게임과 바이오가 좋다고 하던데 거기서 종목을 찾아야겠다 말아야겠다 이게 아니고 그때는 그때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때의 시대. 그러면 지금은 또 지금 시대에 맞는 게 있을 거예요 또. 근데 그거를 찾아보자는 거죠. 기억을 해보기 제가 지금 오늘 차가 막혀서 전철 타고 왔거든요. 전철 타고 오는데 지금 앉아서 보는데 이 모바일로 대표님 혹시 게임 하시는 분 보셨어요? 많이 하죠.
많이 봤죠. 전철에서요. 전철에 게임 하시는 분 아니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데 사실은 저 전철 안에서 유튜브 보시는 더 많지 모바일 게임 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별로 없어요. 그때 게임주 날라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중국에서 열풍 불어가지고 기억하시죠? 우리 게임 너무 재밌다 그래서 지붕에 떨어지는 분도 있었어요. 중국에서. 그만큼 기술력이 많아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게임이 나쁘다, 바이오가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 맞는 걸 보자는 거죠. 지금 시대에. 근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지하철을 주로 타고 일할 때가 한 4년 전이거든요. 전 지금 4년 전 제 기억으로는 타면은 그 여성분들은 그 뭐 팡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풍선 막 올라가서 이런 거 이런 거 하고 있고 뭐 다른 분들 남성분들은 무슨 그 뭐 이런 뭐 게임 뭐야 그 막 때리고 부시고 하는 이런 게임들 하는 걸 봤는데 그러네요. 지금은 맞아 유튜브들을 보더라고. 지금 유튜브 보시고 넷플릭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전철에서 봤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랑 지금 정말 다른 거거든요. 정말 다른 거. 그 내 생활 속에서 혹은 지금 누가 뭘 하고 있는지 이걸 좀 찾아보자는 거예요. 지금. AI는 당연히 아시잖아요. 이건 제가 말하도 부끄러울 정도로 다 아시니까 그런 생각을 금리 인하 시기는요. 뭐 3월이 될지 5월이 될지 아마 모르죠. 아마 자료 보니까는 2분기부터 한다고 하는데 금리 인하 시기가 좋을까요? 금리 인하하기 전이 좋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전이 좋아요. 지금이 낫습니다. 빨리 3월 달에 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저는 한 9월 달에 했으면 좋겠어요. 좀 늦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는 시기가 가장 빨리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분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금리 인하 하기 전에 제 대표님한테 얘기했어요. 상반기 때 바짝 벌어놓자고. 그죠? 아니 마음이야 벌고 싶죠. 상반기 바짝 벌어놔야 돼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바뀌어질 것 같아요.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건데 어찌됐든 금리 인하 이런 시기에 우리가 이제 예상 주도 섹터를 좀 골라야 되지 않습니까? 골라야 되는데 저희도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건데 한번 내가 공부라도 해놓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좀 어떻게 좀 생각 괜찮으시죠? 어떠세요? 예. 예. 그래서. 네, 좋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공부를 지금 한번 좀 힌트를 한번 찾아보죠. 제가 한번 섹터를 골라봤어요. 골라봤는데 그냥 로봇 할게요. 로봇인데 또 무슨 로봇 하느냐 또 그러잖아요. 대장주, 두산 로보틱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 갔는데 뭔 소리냐. 휴머노이드 아직 안 갔어요. 그렇죠? 삼성에서 봇핏까지 발표했어요. 작년 시나리오입니다. 봇핏이 웨어러블을 해서 이렇게 쓰는 거 발로 쓰고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인타스 상한가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휴머노이드 아직 안 갔잖아요. 그러면 찾아보시면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좀 대표님. 저기 조금만 더 좁혀봅시다. 그런 기업들이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돼요? 휴머노이드 치면 2개 나와요, 대표님. 하나는 인탑스고, 하나는 인탑스고. 인탑스는 뭐 그렇죠. 조금 들어갈 수 있고요. 예. 근데 인탑스는 좀 애매한 게 그냥 기술력이 있다기보다 그 OEM으로 물건 제조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제조하는 쪽이기 때문에 빠졌죠. 빠졌고 봇핏을 실질적으로 시제품을 개발한다고 뉴스 나오니까 상한가를 쳤죠. 그러면은 임 대표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이유는 2년 빠졌거든요. 인탑스가 한 1년 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쟤네는 그냥 위탁 생산하는 애야. 로봇의 원천 기술이 없는 애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상한가 치니까 대장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와서 진짜 말씀드리는 거의 목적은 뭐냐면은 주가가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질 말자 이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안 좋게 생각을 하다가 주가가 밑에서 따블려면 진짜 좋은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쫓아가 또 물려 이거거든요. 삼성전자 나쁜 회사. 그런데 삼성전자 5만 전자 갔으니까 6만 전자 깨질 한 됐으니까. 근데 지금 8만 전에 간다니까 좋은 회사래요. 유튜브에서 삼성전자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제일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우리의 계좌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것들은 다른 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우리의 그 영원한 동반자로 두고 조금 더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예. 네, 하여튼 그 네이버에 휴머노이드 로봇주 이렇게 치면은 나오긴 하네요. 많이 나오죠. 추천 아닙니다. 추천 아니고. 예. 추천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또 보시면은 제가 오늘 봤어요. 어제 저녁 때 단독 뉴스 떴더라고요. 단독 뉴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국내 홈쇼핑 진출해가지고 드디어 광고 시작한다고 어제 저녁 때 떴어요. 그러면은 주식 입장에서 가장 환장할 때가 언제냐면은 없었던 사업이 추가가 될 때, 없었던 어닝이 들어올 때입니다. 그건 더 잘 아시잖아요. 국내 전자결제 이런 회사들 아시잖아요. 여태까지 코로나 때 제일 좋았어요. 왜냐면 집에서 재난지원 받고 막 결제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좋았다가 한 2년 또 빠졌죠. 결제 회사들. 지금 근데 알리 들어오고 유튜브 쇼핑 들어오고 막 들어온대요. 들어오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보다 정말로 다른 천문학적인 볼륨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 있는 뭔가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약간 삐딱하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올랐잖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올랐잖아요. 그러는데 밑에서 얼마 안 올랐거든요. 내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밑에 올랐기 때문에 못 사. 그럼 또 가. 이렇게 돼요, 항상. 보면 제가 영업점에 항상 겪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잠깐 쉬면 한 달 쉬거든요. 한 달 쉬면은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반도체 쉴 땐 참을 수 있어. 영원한 반도체니까. 근데 약간 다른 거 쉬면은 미치는 거예요. 왜냐면 떴으니까는. 그죠? 그러니까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조금 사놓고 좀 약간 포트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매매하려면은요. 예, 이상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없나요? 또 몇 개 다 적어왔는 다 얘기할게요. 예. 빨리 얘기를 해봐요. 풀어야지. 그리고 그래요. 제가 얘기는 진짜 방송에 처음 드리는데 지인한테밖에 얘기 안 하는 건데 최근 3년 동안 주도주라고 생각했었던 그 테마는 제가 보기에는 앨런 머스크 입에서 나왔거든요. 한 3년 전에 휴머노이드 로봇 처음 얘기했죠. 재작년에 리튬 부족하다고 리튬 엄청 얘기했죠. 2000년째 엄청 얘기했죠. 그런데 올해 앨런 머스크가 우주항공 우주 엄청 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최근에 증거서 레포트들도 엄청 나와요 지금 우주 쪽. 올해는 우주의 시대. 약간은 종목이 그러니까 방산과 우주랑 섞여 있는 종목들이 더 많아요. 그렇게 하는데 둘 다 섞여 있는 종목이 더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 여러분 가족분들께서 우주만 섹터를 보겠다라고 고민을 했을 거예요. 하면은 섞인 거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방산 섹터는 장이 빠질 때 오르잖아요. 이번 주에 좋았었던 게 뭐 계속 뭐 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투자 포인트가 중간에 섞이면 경험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 투자 포인트가 있는 종목이 더 안 갔어요. 오히려. 그러니까는 좀 잘 셀렉션 해본다면 어떨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GPT 스토어까지 저는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 근데 이 GPT 스토어가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그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종목들이 막 상한가 가고 하는데 네. 도대체 이 GPT 스토어가 무엇이고 여기에서 뭔 일이 있는 거냐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챗 GPT라고 작년에 엄청 유행을 했잖아요. 인공지능. 그런데 GPT-4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뭘 만들어줘? 뭐 어떻게 해야 되니 물어볼 때 대답이 뭐냐면 이걸 검색해봐, 이거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이 인천 청라예요. 청라에서 여의도 하나증권 3층 홀까지 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 가는 방법을 알려줘. 그러면 중간에 지하철을 타, 어디서 택시를 타 얘기를 하잖아요. 지하철을 탈 때 지하철 어플 있잖아요. 택시를 탈 때 카카오티 어플 있죠. 어플을 만들어주는 스토어입니다. 좀 편하시죠? 인공지능 안에서 우리가 대화를 할 거면 그 안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을 사고팔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밸류에이션적으로 했을 때 밸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거기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인제하고 있으니까는. 제가 이제 저기 찐시황이장 맨날 말씀을 드리는데 주식이 언제 끝나냐면은요, 밸류 계산될 때 끝납니다. 그렇죠? 어디까지 시정이 나올 것 같다 끝나요, 항상. 근데 밸류 계산이 안 될 때 제일 잘 가요, 주식은. 위메이도 기억하시잖아요. 뭐 밸류 계산 됐습니까? 예전에요. 그죠? 그러면 들으시는 우리 가족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좀 쟤 왜 이렇게 저기 잡주만 얘기해. 뭐 주식도 얘기 안 했으니까. 그런데 막상 작년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러 개 오른 거 많잖아요. 루닛, 뷰노 달배씩 갔어요. 지금 재무제표 열어보세요. 아직 수십벌게요. 안 좋아서. 아직도. 그죠? 10배 나죠, 10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얼굴을 뵙고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목적이 점잖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내 계좌에 꽃을 피워줘야 되는데, 근데 내 계좌에 꽃을 피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분들, 머리가 생각이 바뀌신 분들, 그런 분들이 약간은 제가 보기에도 위험한 걸 하면서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약간 그래도 고객 관리하는 사람이고 증권사 차장인데 밸류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보면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정말로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한번 이 섹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비쌀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한번 잘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트렌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장기 투자 이런 거보다는 모멘텀에 의한, 기대감에 의한 정말 많이 올랐을 때 팔아야 되는 그런 주식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요게 좀 봐주세요. 요건데 세 번째 보이시죠? 그렇지. 이게 언제 팔아야 되느냐, 언제가 정점이냐. 우리가 그걸 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면 너무 비쌀 때는 안 들어가야 되니까. 작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고점이 언제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9월이에요. 그죠? 그리고 웬만한 주식들의 고점이 9월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미리 파니까 10월부터 슬슬 팔아요. 그래서 그냥 선수들끼리의 약간의 법칙은 뭐냐면 9월까지 바짝 먹고 10월 달에 은행주 사놓자예요. 그리고 은행에서 배당 줬잖아요. 그래서 10월, 11월이 은행주가 항상 좋아요. 국내 주식은.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좋은 이유가 외국인도 사고 금리 인상 세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은 정말 천문학적 자금을 가진 그런 분들이 수익을 다 끝내고 일로 사놓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1, 2월 달에는 꿈을 먹는 섹터가 활발하다라는 거 우리 알고 계실 거고, 실제 요건 좀 빼도록 하고요. 주도주가요, 잘 갈 때는요 6개월 갑니다. 6개월. 그리고 안 갈 때는 2달에 3달 가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막 2년씩 오르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 2년 오르는 거 우리 주도주들 6개월에 다 끝내요. 올라가는 거 폭 보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죠.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1월달, 2월달 정도 한번 오른 종목들이 4월에 한번 끊겨요. 4월에 그 흐름이. 작년 최 GPT도 그랬어요. GPT 종목도 4월에 끊겼어요. 그리고 셀인 메이라 그러죠. 5월에 쉬어요. 좀 약간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5월 말에서 6월에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9월달에 끝나요. 잘 보세요. 그러면은 이 시기에 있는 내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반복 드릴게요. 1, 2월 달에 발현을 해가지고 4월 달에 한번 쉬고요. 5월은 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5월 말에서 6월 초에 시작해서 9월에 끝납니다. 매년 반복되었어요. 매년. 예전에 우리 아시죠? 태조 이방원 4월에 끝나요. 4월에.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는 섹터만 잘 맞추면 돼요. 그러면은. 네. 네, 하여튼
그 4인 4색입니다. 그 각각의 그 투자 성향, 그 다음에 그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선호하는 섹터 종목들도 다 다르거든요. 이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잘 참고하시면서 자신의 성향, 왜냐하면 이런 어떤 성장주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내 변동 이거 내가 들고 있는 게 하루에 5% 10% 빠지는 거 이거 못 견디는 분들은 하시면 안 되죠. 이거 무섭거든요. 그 주식은 성향이에요, 성향 맞아요. 대표님. 그리고 인내심이 있고 이런 맞아요. 분들은 예. 또 실적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주식들이 맞는 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자신의 성향, 이게 좋다 저게 좋다가 아니라 자신의 성향과 잘 맞는 뷰 그리고 그런 종목, 요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내 성향은 정말 안정적인데 말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종목은 빨리 팔는 거 원하세요. 대부분 많아요. 네, 하여튼 그거를 그래서 진짜 나 자신을 안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